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은 70세 남자. 어떤 이유인지 이 남자는 신체의 어느 한 부위를 상실한 채 발견이 됐는데요. 범행 후에 챙겨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 한 일이 정말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도 끝까지 보신다면 저처럼 화가 날 겁니다. (2008년 12월 5일) 이른 아침 중국 쓰촨성 푸천구의 한 마을 주민인 장 씨는 평소처럼 괭이를 들고 자기 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 다리 근처 풀숲 옆을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갑자기 짙은 비릿한 냄새가 확! 이 냄새가 앞으로 걸어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다리 옆에 잡초를 헤치고 들어갔고 거기서 그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기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신체 일부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머리. 이 모습에 놀란 장씨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으로 경찰과 법의학자가 도착했고 바로 법의학자가 1차 검시에 들어가는데 초기 판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70세 정도의 남자로 상반신에 상처와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생전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에는 하나의 절개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은 깔끔하고 날카로웠으며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베인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의문스러운 점은 피해자의 혈액 중 절반 이상이 기이하게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법의학자는 이를 근거로 누군가 피해자가 사망한 후 전문적인 방법으로 남은 혈액을 모두 빼내고 머리와 혈액이 담긴 주머니를 함께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만한 그 어떤 물품도 발견되지 않아요. 범인을 추정할 만한 지문이나 족적 역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은요. 현장에도 피해자의 몸에도 저항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해서 범행한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당한 거지.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범인이 일부러 시신 일부를 챙겨갔다는 거예요. 이걸 왜 가져갔냐라는 거죠. 혹시 수집하는 건 아니겠지? 오만 생각이 들잖아요. 경찰은 심상치 않음을 판단, 즉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변 지역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시작해요. 피해자를 아는 사람은 없는지, 사건 발생 시간대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보진 않았는지, 동시에 각 파출소에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배포, 피해자의 신원을 최대한 빨리 알아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도 탐문수사 과정에서 한 마을 주민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주민이 하는 소리가 사건 발생 전날 밤 술에 취한 한 노인이 혼자 거리를 배회하는 걸 봤었다고.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제대로 걷지도 못해 비틀비틀 거리면서 곧 넘어질 듯 걷고 있었다고. 이 피해자가 봤던 술 취한 사람도 노인, 피해자의 추정 나이도 70대 일치하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피해자인 것 같은데. 이에 경찰은 이 술 취한 노인이 누군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한 주민이 이 술 취한 노인을 알아봐요. 그 노인 저기 마을에 혼자 사는 후빙인 아니야? 그 노인 허구한 술 취해 있는 양반이거든. 나이가 76세인데 그렇게 술 먹고 다녀도 잔소리할 와이프가 있나 자식이 있나. 그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하루살이 하던 노인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참 좋아. 크게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없고. 바로 이 노인의 집을 수소문 찾아가는데 없네. 발견된 시신과 후빙인 집에 남아있는 흔적을 대조해 봤더니 일치! 피해자 76세 후빙인으로 확인됩니다. 아니,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경찰은요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 앞서 언급했지만 후빙인, 그가 원한을 가진 혹은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 없었어요. 그렇다고 또 후빙인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보조금에 의존해 사는 노인의 재산을 탐내 버린 짓이라기에도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범인의 목적은, 동기는 뭐였던 걸까? 경찰이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하던 그때 뜬금없이 다른 도시에서 단서가 튀어나옵니다. 면양시 경찰이 후빙인 살인사건을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있을 때 인접 도시인 더양시에서 12월 7일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저 여기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봤어요.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그게 사람 머리 같았어요. 신고자는 남성이었는데, 아니 자기가 이걸 봤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 역시도 처음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대요. 애끼 이놈, 장난 전화 혼나? 그런데 신고자가 장난 아니라면서 현장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제의 사람 이름과 정확한 주소까지 말하니까 어라,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경찰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신고자가 지목한 집은 남편 러텐우, 아내 린중슈라고 중년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경찰이 이 집에 딱 들어섰을 때 바로 보인 건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압력솥이었어요. 그 압력솥 뚜껑 단단히 닫혀 있었고 안에는 분명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와, 설마. 그 뚜껑을 딱 열었더니 와, 이때 경찰 역시도요,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뚜껑을 연 거였어요. 그런데 마음 각오를 했다 해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 머리가 사람 머리, 정말 최악이요. 그 돼지고기 삶듯이 그게 물에 삶아져 있었는데 그 국물 위에 몇 알의 향신료가 떠 있었대요. 와, 제발 왜 그러고 살아? 여기서 이제 DNA 감식 결과 솥 안에 있었던 것 후빙인으로 밝혀집니다. 아니, 눈앞에 이 부부는요, 겉보기엔 너무 멀쩡해 보이는, 이런 짓 전혀 못할 것 같은 조용한 부부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른다니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두 사람을 신문실로 데려가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부는요, 자신들은 후빙인, 사건 모른다 딱 잡아뗐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머리가 니네 집에서 나왔는데 지들이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경찰의 집요한 추궁과 현장에서 발견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사실 이 부부에겐 25살 된 딸이 있었어요. 외동딸. 그런데 이 소중한 딸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약간 조현병처럼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비명을 지르고 때리고 허공에 대고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이웃들까지도 편히 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족해도 미워도 못나 보여도 내 새끼잖아요. 우리가 보듬어야지. 이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여전히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 부부는요, 딸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 저곳 병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했고, 그러면서 가진 돈도 다 써버렸어요.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딸의 병세는 별다른 호전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이 부부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갑자기 한 의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제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지가 뭐 신이야? 보통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부가요, 딸이 낳기만을 오래전부터 간절하게 바래온 사람들이에요. 딸이 낳는 것, 그게 소원인 사람들. 그 부부에게 이런 말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부부는 곧바로 이 의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떠돌이 의사의 이름은 앵구이시안. 여러분, 얘가 제대로 된 의사였겠어요? 그냥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다니는 사기꾼 돌팔이지. 얘는요, 이 부부의 간절함을 단박에 파악했어요. 오, 딱 걸렸어. 그래서 이 부부의 집에 와서 그럴듯하게 그들의 딸을 한번 쓱 진찰합니다. 그러더니, 딸이 왜 이런지 알 것 같아요. 이 병 내가 고칠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병을 고치면 내 기를 이용해 치료하는 거라 내 몸에 좀 무리가 가요. 즉 내 몸도 소중하니까 보충해야겠죠? 당신 아내 린중슈 나랑 하룻밤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내 원기 좀 채워줘야 내가 힘을 내서 따님을 고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이 부부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지가 신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하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도 이 부부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하룻밤 그게 문제입니까? 당신 오늘 저 의사분과 하룻밤 자. 두 사람 다 뭐 깊게 생각도 안 하고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아내 린중슈와 돌팔이 앵구이 시완 하룻밤 자요. 돌팔이 얘는 이게 웬 떡이냐 했겠죠. 그렇게 다음날이 됐습니다. 딸 병 고쳐졌을까요? 아니죠. 다음날이 되자마자 얘 말을 또 바꿉니다. 다시 보니까 이 병 한 번, 두 번 치료해가지고는 고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과 함께 앵구이 시아는요, 뭔 납작인지 같이 살자 말도 안 했는데 치료 목적이라면서 당당하게 이 부부의 집에 눌러 앉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딸의 증상은 그대로. 이런 상황에 이 부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온갖 민간 요법을 수소문하면서 딸을 살릴 신락 같은 희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마을에 할머니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이 할머니 역시 자신이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다고. 이 약으론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할머니가 왜 이래? 하지만 이 부부에겐 이 약이 또 신락 같은 희망인 거예요. 바로 이 할머니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이런 남편의 애절함이 이 할머니 사기꾼에게 전해졌던 걸까요? 이 할머니, 너에게만 내가 비방 하나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무슨 로또 번호 알려주듯이 비범하게 이 남편에게 뭔가 얘기합니다. 이거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인데 사실 뭐 하나만 구해서 국을 끓여 먹으면 웬만한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거든? 이 할머니가 자기는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뚫린 입이라고 말한 이것. 충격적이게도 그건 사람 머리였습니다. 그날 밤 리테누는 이 소식을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이 둘은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또다시 믿어요. 그걸로 국을 끓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되지? 여기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누가? 우리의 돌팔이 의사 앵구이 시안이. 셋이 둘러앉아 머리를 어디서 구할 거냐 상의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웬걸? 여기서 갑자기 앵구이 시안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일은 자신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 맡겨만 달라고. 딱 사흘 안에 그걸 가지고 오겠다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앵구이 시안 또 황당한 조건을 겁니다. 내가 사흘 안에 그걸 구해다 주면 당신 아내 린중슈 나랑 결혼하는 걸로. 너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 오케이? 이런 조건에 이 부부 잠깐 망설여요. 놀린 거예요. 하지만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오케이. 이 황당한 조건 역시도 이 부부 동의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죠. 이 부부의 약속을 받은 앵구이 시안. 아우 온몸에 힘이 막 솟아나는구만. 아싸 이 일만 성사시키면 나 결혼하네. 바로 자신의 고향인 면양시로 가서 먹잇감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 4일 앵구이 시안의 눈에 같은 마을에 사는 후빙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노인 혼자 사는 데다가 가족도 없어 갑자기 사라져도 누구 하나 찾지 않을 터. 범행 타겟으로 딱이야. 거기다 앵구이 시아는요 후빙인이 평소 술을 좋아해서 자주 근처 식당에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뒤에야 집에 돌아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 7시쯤 미리 식칼과 비닐봉지 등 도구를 챙겨 후빙인 근처를 맴돌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와우, 후빙인 완전 취해가지고 알아서 비틀거리면서 나오네. 그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조용히 후빙인을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후빙인이 외진 한 다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지금이다! 길가에 있는 벽돌 한 장을 집어들고 후빙인이 방심한 틈을 다 퍽! 그러다 후빙인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지금이다. 이 악마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칼을 꺼내서 네, 쓱쓱. 여기서 최악은요, 법의학자가 그랬잖아요. 피해자의 혈액 중 절반 이상이 기이하게 사라져 있었다고. 피가 흐르니까 얘가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꺼내 그 피를 다 봤습니다. 그 후 머리와 비닐봉지를 챙겨 서둘러 린중슈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그걸 건네주곤 이 일은 천도에 어긋난다. 나는 한동안 밖에 나가 몸을 피해야 하니 돌아온 뒤에 린중슈와 결혼하겠다고. 이 말을 딱 남기고 서둘러 떠납니다. 그렇게 그가 준 걸 건네받은 이 부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부는요, 그걸 건네받고 당황도 안 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 건네받은 듯이 조금의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 황당한 처방전에 따라 재빨리 준비를 시작합니다. 도마 위에 그걸 딱 올려놓고 냄비에 물 받아가지고 12월 5일 아침 일찍이 남편은 일부러 시장에 가서 오리 등 보조약재를 사왔고 이후 후빙인의 신체 일부를 이 약재들과 함께 압력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다 끓인 후에 그들은 딸에게 이 신비의 약을 며칠 동안 계속해 먹였습니다. 와, 이 딸 그게 뭔지 알고 마신 걸까요? 딸이 자기가 마신 게 뭐로 만든 건지 알면 와, 이거 구역질할 것 같은데? 제가 딸이 알고 마셨는지 이 부분까진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러다가 이들의 기이한 행동을 이웃이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와, 애절하게 딸을 고치고 싶었던 이 부부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용한 돌팔이나 할머니, 믿은 사람도 문제긴 하지만 이것들이 더 문제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은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돌팔이 앵구이 시안에게 사형에 집행유예 2년, 린중슈와 루이테누 부부는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할머니는 딱히 아무 벌도 안 받았어요. 난 그냥 내가 아는 걸 말해준 것 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피해자인 후빙인이에요. 기분 좋게 술 마시고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신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기꺼이 죄를 저지르는 인간 마음의 타락이 더 무섭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